이게 이제 의원직 상실형이거든요. 이번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가 이미 과반수를 넘기고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사법의 권위가 실추된 거예요. 그래서 역풍이 불었다. 이게 전 세계의 민주주의 후퇴 맥락에서 한번 보자. 한국어에서 우리나라를 지목하는데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더 심하게 되돌아갔죠 진짜. 네. 우익 보수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 전임 정권의 노력을 무력화했다. 괴물이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입니다. 네.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정대 뻥 뚫리는 TV.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요정 우연입니다. 네. 네. 아니 안경 쓴 요정은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예. 도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여드리고자. 제가 오늘은 좀 상태가 안 좋거든요. 네. 어제 달려가지고. 그래서 좀 가리려고. 보통 그래요? 여자들은 가리고 싶을 때 안경을 씁니다. 그래요? 네, 안 보여서 쓰는 건 아니고 잘 보입니다. 글쎄 뭐 가려질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 너무 웃기다. 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그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서 이게 이제 의원직 상실형이거든요. 아까 다시는 출마도 못 하는 거예요? 10년간. 10년 동안이요? 예. 근데 물론 1심이라서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가 이미 과반수를 넘기고 있어요. 지금 보면 국민들이 이걸 납득 못 하겠다. 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사법의 권위가 실추된 거예요. 맞아요, 국민들이 맞아요. 이런 판결을 난 못 믿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 그 잣대로 한다면 윤 부부는 진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아예 조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면서 너무 네. 잣대가 심각하게 그래서 편파적이죠. 역풍이 불었다. 역풍이 지금 불었다. 불고 있죠 오히려. 예. 나는 그 광경을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를 떠올려요. 그때 탄핵을 그 무리하게 한나라당이 추진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 쫄딱 망했죠. 이게 역풍이라는 거. 네. 이거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요즘 한동훈 대표는 그냥 신이 났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이번 판결에 대해 가지고 각종 뭐 법조인들이 언론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법이 어떻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좀 약간 시각을 바꿔가지고 네. 이게 전 세계의 민주주의 후퇴 맥락에서 한번 보자. 세계가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민주주의 국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 네. 그래서 뭐 중동의 오렌지 혁명이라는 것도 그 민주화 물결이고, 또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민주주의를 도입했었고, 이렇게 해서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일본 학자가 1990년대 이제 역사는 끝났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대세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 역사의 종말은커녕 민주주의가 된 나라가 다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리고 이제 독재로 회귀하는 현상이 속속들이 나타나면서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에게 묻고 싶은 게 당신이 역사는 종말이라며.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다시 묻고 책을 싶은. 다시 쓰셔야지. 입장문을. 글쎄,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분 살아 있어요? 그럼요. 요즘도 그래요? 저 트럼프 당선에 대한 막 글 쓰고, 좋은 글 많이 발표하고, 한국에도 책이 많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트럼프가 됐다는 건 되게 강인한 지도자. 약간 그런 것들을 지금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민주주의가 완전히 지금 미국 민주주의는 뭐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이 민주주의 후퇴 이게 주로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인도, 헝가리 거기엔 빅토르 오르반이란 총리가 헝가리예요? 네.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이런 경우인데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같은 경우는 이제 헝가리가 동유럽이잖아. 네. 그러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안보 위협이 커지니까 이걸 이용해서 자국 내 야당과 그 언론인들을 상대로 저거 푸틴의 끈앞풀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일단 탄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게 정부에서 검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헝가리에서요? 여기 민주주의 국가요? 민주주의가 동유럽 민주화가 됐었잖아 한동안.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그러더니 저기 정부에서 사법 절차 없이 친러시아로 의심되는 인물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거 일종의 계엄령이라고, 계엄령.
그렇네. 블랙리스트. 네. 이러니까 여기 헝가리가 굉장히 지금 민주주의 후퇴 우려되는 지금 현 상황인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이고. 빅토르 오르반이 그런 리스트 그런 것들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검열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여기는 헌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영국도 없어. 근데 이제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개별법이 기본법에 위배되냐 안 되냐 이런 거는 좀 따진단 말이에요. 이게 법원의 권한이라고. 네. 그래서 행정 독주를 막을 수가 있는 거야. 견제하면서. 그런데 네타냐후가 사법부의 그 권한을 박탈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독재가 되네. 독재국가.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텔아비브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 민주화 촉구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때마침 가자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을 확전으로 이끌고 더 나아가 레바논까지 침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전쟁 틈에 이 얘기가 쑥 들어간 거지. 자기 입지 때문에 그럼 약간 전쟁을 더 조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에다가 이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부패 혐의가 하도 연루된 게 많아서 총리직을 내놓으면 바로 잡혀가게 돼 있는데 이 전쟁을 계속하니까 전쟁을 계속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최악이네. 최악이죠. 최악이네.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짓거리도 이제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데서는 한국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연구소가 항상 우려했던 게 인도 사례라고. 인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은 왠지 우리 얘기하고 비슷하다고 느낄 거예요. 작년 3월 24일 날 이런 기사가 떠. 인도의 야당 국민회의당 여기 대표가 라훌 간디야. 라훌 간디. 이 사람이 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한 나라예요. 인도가요? 여긴 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해서 그래서 인도가 이 경제는 좀 낙후돼 있고 요즘 많이 발전했어요. 인도의 IT 하면 대단하죠. 그쵸, 영화도 잘 만들고. 하지만은 그 양극화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는 있지만은 적어도 인도가 자부심을 느끼는 건 민주주의였거든. 그러면은 앞으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잘 이끌어서 어떤 그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강대국으로 이렇게 한번 우뚝 설 만도 한데 근데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금 총리가 나렌드라 모디라는 사람이야. 모디 총리라고 할게요. 모디 총리. 지금. 근데 이 모디 총리가 이제 올해 선거까지 해서 3년임을 하고 있는데 아주 논란이 많은 인물이에요. 왜요? 야당 탄압으로 신정 국가를 만들려고 그래. 신정국가? 신정. 그러니까 종교가 통치하는 나라, 힌두교. 예를 들면 작년에 이런 조치를 했어요. 중학교 과학책에 보면은 원소 주기율표가 나온다고. 그렇죠. 나오죠. 이거 가르치지 마라. 왜요? 없애라. 왜요? 힌두교 교리에 안 맞는다. 그다음에 진화론. 이것도 과학책에 나오잖아요. 없애라. 이것도 빼라.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의외로 정권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민주주의자는 야당이야. 이 야당이 아까 얘기한 네루 간디 그 가문에 라훌 간디. 가문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야당 국민회의당 라훌 간디 대표야. 라훌 간디가 연설에서 딱 한마디를 한 게 문제가 돼. 모든 도덕이 어떻게 모디라는 성을 갖고 있냐? 은행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외국으로 도망가버린 이라브 모디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빗대가지고 왜 도둑놈들은 다 모디야? 이렇게 한마디를 한 거야. 근데요, 그게 한마디를. 무슨 죄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모욕죄 이런 거요? 이게 뭐냐면은 인도에 모디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14억 인구 중에서 한 400만 명 돼. 엄청 많네. 아니 인구가 14억이야. 400만 명. 근데요. 그런데 이러니까 이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 국민당 여당에서 이건 400만 명의 명예를 훼손한 거다. 400만 명의 명예를.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형량이 높아지겠지. 명예훼손이지.
400만 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어머나. 모디 총리는 자기 비판하는 얘기는 자기가 당사자로 나서긴 그러니까 빼고 모디 인도 성을까지. 국민 400만 명의 모욕을 했다. 명예를 훼손했다. 네. 이렇게 몰고 간 거야. 어머나, 이 400만 명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로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인도 저 검찰이 기소를 했지. 그런데 판결이 나왔어. 네, 판결이. 작년에 3월에 네? 징역 2년. 진짜요? 의원직 박탈 이렇게 나왔어. 미쳤네. 이렇게 된 거야. 직역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대표님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로 지금. 물론 보석금을 내고 30일간은 풀려났어. 네. 기간은 짧게 풀려냈는데 문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총선 출마는 안 돼요? 불가능해진 거야. 다시 말하면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지. 자격 박탈이 된 거지. 세상에. 어. 그럼 이건 정치적인 탄압으로라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탄압으로도?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마이보험 체크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 상담하실 때는 반드시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보험은 4층에는 회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맞다고 가짜 답변도 한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 여기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보험 상담 마이보험 체크.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럴 때마다 나오는 연구기관이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고 있어요. 네, 스웨덴. 이걸 제이뎀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작년에 이제 더 이상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어떻게 종교로 통치를 하질 않나. 또는 뭐 야당 대표를 무슨 명예훼손이라고 말 한마디로. 뭐 징역형? 이래가지고 이제 세계 민주주의 국가 목록에서 인도가 빠져. 혹시 우리는 아직도 들어있나요? 아니 우리나라는 네. 여기서도 이제 연구에서 우리나라를 지목하는데 네.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 독재가 되진 않았으나 위험하다는 거구나. 네. 독재화로 가는 나라. 이렇게 분류가 됐지.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근데 가지 부분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후퇴하는 나라가 대략 분류를 해보니까 42개의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요즘 민주주의가 많이 무너지는 거야. 후퇴됐구나. 그런데 이 연구소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사례로 소개됐던 한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그쵸. 더 심하게 되돌아갔죠, 진짜. 네. 우익 보수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 전임 정권의 노력을 무력화했다. 그래서 이 연구소가 이제 세계 1000명의 연구 패널을 의견을 수렴해서 이 보고서를 만든다고. 네. 전 세계 그 석학들. 인도 니들은 이제 민주국가 아니고 한국 니들은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나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하는 있구나. 거야. 경고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요. 여기서 인도가 이런 어떤 그 권위주의 독재로 회귀한다 그러는데 문제는 미국이 인도하고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미국이 인도랑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표방하고 있는데 그렇네요. 작년에 네. 인도 총리를 미국이 저 국빈 방문을 초청한 거야. 네. 미국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석 달 전에 야당 대표를 징역형을 때려놓은 거야.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렇겠네요. 민주주의를 이렇게 위협하는 지도자를.
그러니까 민주당 상하원 의원 70명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공개 서한을 보내 모디 총리와 회담을 하게 되면은 이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사항을 꼭 다루라고 촉구했다. 오. 그러니까 이런 걸 정말 못 보겠다 해가지고 외국 언론이 인도에 가 있잖아. 네.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의 BBC야. 네. 거기서 모디 총리가 이 자행하는 나쁜 짓거리를 다큐멘터리로 반영했어. 우와. 그러니까 이 BBC 사무소에 세무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강도 높게 진짜 너무 약간 기시감이 드네요. 오. 보복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큰일 났다. 모디 총리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간신들, 요 놈들까지 해가지고 또 알아서. 이 놈들이 이제 강경한 독재 정책을 쓰는 놈들이. 그리고 이제 국제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 국제 엠네스티 인권단체죠. 네. 워싱턴에서 모여가지고 모디 총리가 가장 싫어하는 이 BBC 다큐멘터리를 상영회를 열어. 오. 보란 듯이. 네. 오. 뭐 정부에서 뭐 국빈 방문으로 초청했다 그랬는데 오.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 볼 거야. 대박이다. 멋있다. 이러면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바이든 대통령을 정면으로 까버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그의 대선 공약, 즉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바이든의 대선 공약이 위험에 처했다. 저런 독재자하고 손이나 잡고 있으니 말이야. 지금 바이든이 못했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죠. 아주 형편없었네. 저기 바이든이 공경에 처한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자, 그랬는데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오. 그 사이에 이제 항소를 했을 거 아니야, 간디가. 라울 간디가. 네. 이제 이게 바로 대법원으로 갔어. 그 3월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의회에서 쫓겨나왔잖아요. 네. 그때 집권당 국민회의당 여당. 네. 여당. 이때 대변인은 막 환영 성명 내고 난리가 났어. 지금 한동훈 같아. 못났다 진짜. 네. 자, 그랬는데 이게 8월에 대법원에서 말이야. 이거를 파기환송했었어. 우와. 선고 유예. 그건 뭐예요? 이거는 저기 그 선고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죄로 간주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요? 그럼 의원직이 다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직이 회복됐다. 어머나. 이거. 그러니까 왜 이런 어떤 반전이 일어났느냐. 물론 법원을 장악하는 데서 뭔가 조금 모디가 놓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바로 전 세계가 압박을 행사한 거라고. 비난하고. 그렇지. 아니 말 한마디 한 걸로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면 그 400만 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 진짜. 근데 너무 비슷하다 우리나라 그렇지. 상황이랑요. 네. 그 한마디였거든요. 근데 억지로 어거지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거는 방송에 나갔을 때는 국토부에 협박을 받았다. 요거 한 문장.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국정감사 때 한마디. 나는 김만기 씨를 모른다. 요 한 문장이거든. 네. 근데 이 한 문장으로 징역형의 그러니까요. 집행유예를 얻은 건데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독재화가 진행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도 언급됐나요? 연구소에서? 아니 그거는 이제 최근의 판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네. 이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 말고도 5건의 기소가 추가로 됐기 때문에 이 독재화에서 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어떤 사법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는 가 여부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명백하죠 지금. 그런데 만일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가 인도보다 못한 나라가 되는 거지. 민주주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이 연구소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 세계 민주주의가 꼭 한 놈이 권력을 잡으면은 검사나 법원을 내세워서 탄압하고 네. 정적을 죽이게 하는 여기서부터 독재화가 진행된다는 시각이 있는 건데 그렇네요. 그 현상이 딱 우리나라에 온 거라 이게. 그럼 인도는 지금 라울 간디가 의원직 상실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지금 이 모디를 위협할 정도로 큰 정치인이 된 거죠. 아무래도 전임 집권당 대표기 때문에 언제든 정권 교체는 민주주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지율 이런 것도 궁금한데. 아니 이 사람이 가장 거의 이 사람이 가장 높다고 봐요. 라울 간디가. 그러니까 또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인도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거를 탄압한다라고 느껴서 막 사람들이 시위나 목소리를 내고 뭐 이런 엄청 많습니다. 유혈 사태까지 나니까. 그랬군요. 예, 연구소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 반응도 나왔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네.
이 연구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는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일까요?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지난 정부에서 28위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47위가 됐거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건까지 하면 더 들었다니까 떨어지겠네. 나는 인도하고 나란히 설 거라고 본다. 아니면 그 뒷열에 쓸 수도 있다. 아니 왜 이렇게 앞장서서 나라를 망신시키고 이렇게 후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예.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망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만 바뀌면 진짜 우리나라 다시 또 정상이 될 수 있는데 정상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위험합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무위로 돌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때 걸 털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글이 털어버리는데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이거는 약간 정도를 넘어. 정도를 넘어선 폐륜에 가깝다고. 네. 그냥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도 관심 없는 사람도 아니 2년 3년에는 이제는 또 문재인 정부까지 막 이러니까 이제는 어떤 대다수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 감정을 넘어선 이거는 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니까요. 심장에 칼끝을 겨누고 네. 한때 자기를 검찰총장 하는데 도와준 민주당을 지금 네. 두들겨 패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치를 떠나 도덕적으로 보면 폐륜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비견되는 사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김대중 대통령 경우에 73년에 일본에서 납치를 당했어. 그 납치를 당했는데 누가 납치한 거예요? 그때가 박정희야. 아이고야. 네. 박정희 때인데 납치. 73년 8월 8일 날 네. 8월 8일. 일본 도쿄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이 터져. 중앙정보부의 그 해외 요원들이 김대중을 납치해서 옆방으로 끌고 가. 그런 다음에 자동차에서 여기서 이제 마취 손수건으로 정신을 뺏어버리고 네. 자동차에 실어서 오사카로 싣고 가. 여기서 허름한 옷과 신발로 갈아입혀. 그런 다음에 다시 자동차에 태워서 바다로 떠나.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 속에서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야. 소무이불을 덮어야 물속에서 안 떠올라. 그다음에 후가가 일본어로 상어라는 뜻이요. 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거를 주도한 사람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야. 그랬는데 나 이런 나쁜 사람. 24년 후에 24년 후에요? 97년에 네. 김대중이 대통령이 돼. 그로부터 24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후락이 팔 뻗고 찰 수가 없는 거야. 저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저 김대중이 이걸 알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돼버렸으니 나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해외로 도망가야겠다. 네. 그리고 사실 그때 박정희가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해가지고 이 사건에 미스테리가 남아 있었어. 아니 근데 지시를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지시도 안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큰 일을? 그게 이제 양론이 있는데 이후락이 과잉 충성을 한 거다. 아니 과잉 충성 사람을 죽이는 게 무슨 과잉 충성이에요 이거는. 글쎄. 말도 안 되죠. 그런데 DJ는 박정희가 시켰다고 믿는데.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락이 이제 해외로 한다는 정보가 DJ 귀에 들려와서. 네. DJ가 이후락한테 가서 전화라. 해외 나가지 마시고 국민하고 편히 사시라. 이미 다 용서했다. 이렇게 전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 처벌을 갖다가 하지 않았다. 이런 거.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짓을 했으면 좀 처벌을 해야죠. 그러니까 봐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도 용서하는데 하물며 자기를 검찰총장 시켜주고 손을 잡아준 그 대통령을 때려잡는 거하고 내가 인간성을 비교해봐. 어떻게 DJ 대통령이랑 윤을 비교해요? 이거는 같은 사람이 다른데. 이게 인간의 격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인간의 격이라는. 근데 저는 좀 답답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대단하지만은 이런 약간의 온정주의가 저들로 하여금 이용당하는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나쁜 짓 해도 얘네들은 직권을 잡아도 우리 그렇게 칼로 안 쑤시잖아. 약간 그거 다 그렇게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DJ한테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지. 근데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긴 거는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네. 모두 용서한다 해서 단 한 건의 정치보복도 안 해.
자기를 박해한 사람들한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통합을 달성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 이런 얘기를 윤석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놓기도 참 이게 자괴감이 느껴지지만 맞아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동지에다가 자기를 같이 대통령 할 때 도와준 안철수, 이준석까지 저렇게 팽 해버리는 걸 보니까 네. 이 대통령은 지금 뭐 국정 수행 능력은 고사하고 인간성 자체가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참 아이러니한 게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같은 위대한 대통령도 우리가 뽑았지만 윤석열 같은 인간도 또 우리가 뽑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한 번만 더 집권을 했더라면 좀 이렇게 얼마나 조금 더 좀 편안해질만 하면 또 정권이 바뀌고 또 막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까지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또 전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까지도 자기의 어떤 그 복수심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대통령은 여태까지 한국 사회에 거의 없었지. 거의 없었던 거죠. 앞으로 그러면서 진짜 이제 없어야 왜냐 원한이 원한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이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 목숨을 위협한 전두환, 이호락 다 용서했습니다. 너무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 인간의 급이 달라요. 약간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우리 국민이 잠깐 눈이 뭐가 씌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사람을 그냥 뽑은 거고. 그러니까 무서운 인물, 괴물이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입니다. 네.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공감, 국민에 대한 이해, 노력 자체가 없어요. 네. 하루 빨리 우리 국민들 지금 씨름이 깊어집니다. 네. 해외 동포들의 씨름도 깊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주주의 회복은 김대중 대통령 필생의 일념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생명을 위협한 원수까지도 용서하면서 지켜온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복수심과 욕심에 불타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거꾸로 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 현대사의 빛과 그림자가 아니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새겨들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이런 악마들은 좀 빌런들은 계속 진화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한번 청산하는 계기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습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 지식인들의 놀이터죠. 김종대 뻥 뚫리는 TV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뻥 뚫리는 TV. 자, 김종대 TV에서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저희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김종대 TV를 후원하면서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는 일석이조 쇼핑이 후원이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해 주세요.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 제품의 태그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김종대 스토어로 바로 안내가 됩니다. 품질, 안전, 맛이 보장되어 있는 우수한 상품들을 아주 최저가로 입점시켜 놨고요. 먹거리, 전자기기, 생활용품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제품이 있으니까 저희 김종대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제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종대 스토어.